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빵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뽀개기, 유즈 이펙트, 심화 가정이죠. API 취소와 에러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걸 했었죠. API라는 그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응답을 적용할 때 데이터 경합을 신경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제 데이터가 막 바뀌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래그 값을 활용해서 데이터 레이스, 데이터 경합을 핸들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죠? 방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 했었던 게 유즈 이펙트 단위에서 이펙트 단위라면 그것이 만약에 하나의 유즈 이펙트 단위라면 지역 변수로 플래그를 써도 된다. 그렇죠? 요걸 해결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유즈 이펙트들 사이에서 이전에 있었던 API 호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썼어요? 그쵸? 네. 그래서는 우리는 그때는 요청하는 API냐 아니냐 이거를 컴포넌트 단위에서 유즈 레프를 활용해서 참조로 비교를 했었죠. 그쵸? 유즈 레프를 활용한 이전 요청 적용 방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전 요청 응답 나중 데이터 레이스 방지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처리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API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API를 호출해서 만약에 자식이 언마운트가 된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통신이 끊기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API 호출은 자식에서 API 호출을 한다면요. 그러면 자식이 언마운트가 된다면 API 호출이 끊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죽어요. 그 네트워크 통신이 이미 가버리거든요. 그거 지금 일단 예를 살펴보면은 자, 이런 구조겠죠. 자, 일단은 자식이 마운트가 되고 API 호출을 하게 되면 API가 가죠. 그쵸? 네, 가게 되는 거를 우리가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네트워크 요청이 시작이 되고 끝나면 200이 떨어지거나 하겠죠.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청한 다음에 제가 닫으면 어떻게 돼요? 닫아도 이미 요청은 물 건너 간 거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번 시간에는 애초에 이 요청 자체를 취소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트워크가 남아있음. 네, 이것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좀 먼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가 성공하게 된다면 지금 그냥 이렇게 글자 하나만 그냥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리스트를 보여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공 응답 처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공 응답 처리를 했을 때 보면은 뭐 로딩 상태이다,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 상태 처리를 같이 해볼 겁니다. 이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UX 관점으로 뭔가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응답 상태 처리를 하면서 이제 에러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에러 처리라고 할게요. 에러 처리.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금 기존에 저희가 API 요청은 프로미스 then을 썼죠. then, 뭐 catch, finally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제 이것을 async await 방식으로 한번 리팩토링 해볼 거예요. 바꿔보자. 네, 리팩토링 해보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데이터 레이스와 지금 네트워크 자체를 취소하는 거를 섞어서 이제 최종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종본 만들기.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이번 시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해봐야 될 게 이제 자식 API에서 호출했을 때 네트워크 남아있는 것을 이게 문제죠. 요걸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네, 이 내용은 결국에 요겁니다. API를 취소하는 겁니다. API 요청을 취소하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요것은 어볼트 컨트롤러라는 걸 씁니다. 네. 컨트롤러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손에 넘어간 거 API를 요청한 거를 취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들었었던 거 있죠. 요거를 일단은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작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유즈 이펙트 폴더 하나 더 만들고요. 유즈 이펙트 API 어볼트라고 할게요. 새 파일 차일드 API 어볼트 tsx 하고 더 쓰면 되겠죠. export const child API 어볼트 페이지까지 적을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차일드 API 오볼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게요. 예, 동일하게 하고요. 이렇게 해주고, 자, 똑같이 유즈 이펙트를 써서 처음에 우리가 최초의 API를 호출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초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네, 콘솔 로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어줄게요. 렌더링 됨. 그리고 클린업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일드 API 어볼트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페어런트 페이지에서 바꿔주는 거죠. 지금 차일드 API 어볼트 페이지. 예,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API를 호출하면 되겠죠. 기존에 API 호출했던 거를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그냥 호출했죠. 그쵸? fetch 하고 그 API 주소 가져올게요. 프로덕트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사 이렇게 딜레이도 살짝 줄게요. 딜레이는 한 1초 정도, 2초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den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den을 하게 되면 리스폰스 형태가 들어오거든요. 리스폰스 형태가 들어오고 이걸 찍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이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캐치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콘솔 에러 찍어볼 수가 있고요. 또 완성이 되면 파이널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콘솔 로그라고 할게요. 파이널리. 자, 그러면은 API를 자동으로 호출하겠죠. 마운트가 된다면. 자, 어때요? 바로 API를 호출했죠. 그 2초 뒤에 들어오니까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갔다가 들어왔을 때에도 이미 대기 중이라서 요청이 간 건 아니지만 얘는 대기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자, 결국에는 이 fetch라는 녀석에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이 fetch 보면요. request init이 있고요. MDL 레퍼런스를 가보는 게 좋겠죠?
자, 보시면은 이 fetch에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옵션즈라는 게 있어요. 옵션즈가 이제 제이슨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게 있습니다.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청을 내가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시그널이라는 걸 넣으면 된다. 이 시그널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어벌트 컨트롤러라는 거를 생성하면 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컨트롤러를 생성하고요. 그다음에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의 시그널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시그널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넣어주시게 되면 내가 이 시그널을 통해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API를 계속 이어갈지 취소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벌트가 호출이 되면 어벌트 에러로서 엑셉션과 함께 리젝트 된다, 거부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세한 거는 이런 것도 예제도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펴보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여기 제대로 되어져 있네요. 지금 에러 처리부터 캐치 부분까지. 예. 일단은 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AI도 좋고 구글링도 좋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보는 것도 좋으신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AI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 얘기를 좀 새는 것 같긴 한데요. 보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AI한테 맡겨서 뭔가 결과물을 냈는데 이 버그 수정을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편하게 그냥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너무 고생을 하세요.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그냥 정석대로 문서 보면서 한 땀 한 땀 내가 직접 해보면서 하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셨을 때 제일 기억에도 오래 남으시고 실력도 많이 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고 내가 혹시 AI한테 물어본다고 하셔도 물어보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결된 것 같아라고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닌가. 내가 직접 그런 다른 자료 같은 거 안 보고 혼자 짤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자꾸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양질의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보더라도 이 소스를 우리가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예. 어찌어찌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일단은 블라인드가 돼버려요. AI를 활용하시게 됐을 때는 검증에 대한 블라인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좋아요.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저번 시간에 했었던 스테이터스 코드 비교하는 게 그대로 나오네요. 이분이 짠 게 보니까. 그러면서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우리가 API를 호출할 때 fetch라는 걸 통해서 할 때 뒤에다가 시그널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시그널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유즈 이펙트를 한번 호출할 때 이때 컨트롤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요청 취소를 하기 위한 컨트롤러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트워크 요청 취소를 위해 어볼트 컨트롤러를 가져오자. 생성하자. 네. 생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올리는 거죠. 어볼트 컨트롤러 뉴 어볼트 컨트롤러 이렇게. 어볼트 컨트롤러. 자, 그럼 어볼트 컨트롤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널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API를 계속 할지 말지를. 그럼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가져온 애를 얘한테 딱 걸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언제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요청을 취소하는 거는 어디서 하면 돼요? 그쵸? 클린업이 될 때 하면 되겠죠. 그쵸? 지금 뭐 자식 엄마는 들어갔지만 클린업이 되겠죠. 이때 클린업 펑션에서 얘를 지우는 거예요. 컨트롤러를 통해서 어볼트라는 메소드죠. 어볼트 메소드를 하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중간에 이제 리즌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쓸게요. 자식 언마운트로 인해 네트워크 취소합니다. 대충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호출해 봅시다. 자식이 마운트가 되면서 네트워크를 요청을 하죠. 자, 보시면 지금 저희가 로그로 찍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트워크. 자, 어때요? 네트워크 요청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정상인데 제가 만약에 자, 했다가 어때요? 끄니까 토글을 다시 닫으니까 취소됨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콘솔에도 보면은 자식 언마운트로 네트워크 취소한다라고 이렇게 에러 부분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에러가 딱 들어오고 나서 파이널리로 된 거죠. 19번째 줄. 예. 이게 왜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메시지를 안 쓰고 그냥 어볼트를 하게 되면 아마 저런 문구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저는 문구는 안 들어오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without 뭐 이유 없이 어벌트 에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지금 보시면 에러 문구가 에러의 이름이 또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들어온 에러의 네임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어벌트 에러라는 거로 들어온 거거든요. 어벌트 에러라면 뭘 해라 이런 식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로그를 찍어 볼게요. 어벌트 에러입니다 라고 만약에 해보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게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 처리 부분도 이따가 제가 더 상세하게 들어갈게요. 어볼트 에러입니다라고 콘솔 로그가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잡힌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메시지를 같이 남기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메시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 넣더라도 어차피 어볼트 에러입니다로 지금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예. 자식 언마운트로 네트워크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들어오게 된 거네요. 아마 이름이 그러면 얘로 찍힌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에러 네임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솔로그로 에러 네임은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undefined네요. 예,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자식에서 API 호출을 하고 자식 언마운트가 되면 네트워크 남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처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그렇죠. 어볼트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을 막자, 취소하자. 이게 이제 시그널을 통해서 처리가 됐던 거죠. 어볼트 컨트롤. 시그널을 활용해서 fetch API 쪽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그 이 녀석이 클린업이 될 때, 그쵸? 어볼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어볼트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그 네트워크는 취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취소하시면 좀 더 깔끔하죠. 예.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성공 응답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지금 프로덕트죠. 프로덕트에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목록의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프로덕트 배열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구조를 보시면요. 이거를 우리가 제이슨 파싱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이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은 이건 전부 다 키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체가 리스폰스고요. 리스폰스 점 프로덕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덕트가 배열이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그럼 해당 아이템의 타이틀, 아이디 타이틀 요 정도만 우리가 한번 추려 보자고요. 이렇게 추려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파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파싱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리스폰스 형태가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그냥 리스폰스를 반환하고 그러면 이제 덴을 통해서 우리가 체인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받은 리스폰스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안 넘기고 이렇게 할게요. 리스폰스를 제이슨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제이슨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의 프로덕트를 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네, 프로덕트. 그래서 얘를 먼저 빼요. 그러면은 프로덕트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려서 아이템을 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의 맵을 통해서 형태를 가져와 볼게요. 프로덕트는 이렇게 뺄 겁니다. 하면은 프로덕트 아이디랑 프로덕트 타이틀만 이렇게 해서 빼볼게요. 타이틀 이렇게 아이디랑 타이틀 해가지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객체가 쭉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리턴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const 프로덕트 로 플러스 데이터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보면요. n을 일단 받아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프로덕트만 저희가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럼 콘솔 로그로 프로덕트를 찍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돌려봅니다. 자, 기다리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와 타이틀이 쫙 알맞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바로 리스트로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렌더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죠. 유즈 스테이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const 프로덕트라고 합시다. 프로덕트는 set product 유즈 스테이트에서 비어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료형을 명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디와 타이틀이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숫자랑 요거잖아요. 요거를 타입을 만들어요. 이렇게 타입은 프로덕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돼요. 아이디는 넘버이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스트링입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덕트 배열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덕트 배열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set 프로덕트를 한번 해주면 렌더링 이제 되겠죠. 여기서.
그쵸? 이렇게 한번 렌더링 해주고 그러면은 예, 렌더링 했다라고 표시할게요. 성공 응답 렌더링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렌더링이 되니까 여기서 쭉 만들기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다가 넣읍시다. 이렇게. 자, 이 녀석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li. 그래서 아이템에 뭐 id 타이틀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또 div 같은 거를 묶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div를 하면 안 되겠다. 대충 요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반복이 되면서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쵸? 요게 들어가야 되죠. 아이템 2차, 자체가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한 번 더. 그쵸? 아이템 ID, 아이템 타이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 조금 그렇네요. 붙이죠. 붙여서 합시다. 아이디랑 네,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자식이 보이게 되면 이제 딜레이가 있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렌더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에러가 나오죠. 키에 대한 부분. 예, 이거는 고유해야 되기 때문에 즉 반복되는 부분이 결국은 요거잖아요. li잖아요. li가 키가 있어야 돼요. 키는 그렇죠. 아이템의 id다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에러는 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렌더링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공 응답 처리 데이터 파싱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냥 보여줄 때 로딩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3초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용자들은 이게 작동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로딩 상태를 그래서 두는 겁니다. 아, 로딩 상태로 두면 어떨까? 네, 그래서 또 유즈 스테이트로 로딩을 두는 거예요.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로딩 상태입니다. set is loading이다. 로딩이 아닌데 로딩이라고 하면 되겠죠. 유즈 이펙트 처음 타게 됐을 때 이때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로딩 중 그러면은 set is loading이다. true가 될 것이고 렌더링이 되겠죠. 그러면은 되겠죠. 그 finally에서 이제 로딩을 풀면 되겠죠. set is loading은 false입니다. 자, 그러면 로딩 요것도 이제 여러분 선택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이 결과는 성공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성공. 이때 넣는 건데 그래서 이 리턴 자체를 여러분이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어차피 여기서 이제 렌더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is loading이다 라고 하면은 return 네, 이렇게도 가능하세요. 로딩 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선택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내부에서 해도 되겠죠. 예. 아예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뭐 is loading이면 is loading이다. 그러면 로딩 중입니다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이게 보였다가 얘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리스트가 보이는 효과가 되겠죠. 예, 이렇게도 가능은 하시고요.
아니면 이래도 돼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여기서 한 번에 넣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얘를 위에서 밖으로 빼가지고 처리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성공 리스트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빼가지고 이래도 돼요. 빼서 뭐 바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바디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바디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그러면 똑같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정리하실 때 그리고 해도 되겠죠. 예. 요거는 이제 로딩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푸셔도 돼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네. 로딩이 안 보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선택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엔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비어 있다면 널이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겁니다. 선택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두 가지의 똑같은 로직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성공, 응답 처리까지 다 되는데 이게 지금 then이라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성공 응답 처리를 어떻게 한 거죠? 그쵸? 로딩을 처음에 시키고 응답이 와서 성공 표시를 한 거죠. 성공 시 리스트 렌더링.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좋게 성공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에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좀 신경 쓰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에러 처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에러 처리. 근데 이왕 하는 김에 응답 상태에 따라서 처리도 가능은 합니다. 일단 에러 처리부터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에러, 어떤 에러들이 있을까요? 먼저 지금 요런 에러가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이 URL을 이상하게 한번 써볼게요. 없는 URL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소출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에러가 나버리죠. 그러면서 404 에러가 됐고 그러면서 이거 없는 건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뜬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리가 탔죠. 23번 줄, 43번 줄, 23 그리고 43이 탔죠. 지금 에러 부분에서 다른 에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사용자는 몰라요. 결국에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지금 리액트지 않습니까? 결국 사용자 관점에서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우리가 안 보이는 콘솔 로그 쪽에서는 이렇게 에러 표시가 되지만 사용자는 이걸 절대로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럼 일단은 404 에러가 떨어졌으니까 맞죠? 404 에러.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려나? 404 에러라면 처리를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스테이터스 코드로 하는 거면 리스폰스 쪽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테이터스 코드가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그쵸? 만약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404라면 여기서 throw new 에러를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에러를 만약에 던지게 되잖아요. 만약에 요거는 404니까 원래 없는 URL이라는 뜻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URL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throw를 던졌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then에 하는 게 아니라 catch에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에러 네임이 오버트 에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겠죠. 자, 돌려보면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URL입니다.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아, 여기 이렇게 딱 에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뭔가 에러 메시지를 노출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라는 상태를 또 만들어야 렌더링이 되겠죠. 에러 메시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set 에러 메시지 메시지 쓰겠습니다.
길게 쓸게요. 에러 메시지 그냥 문자를 하고 문자리거나 아니면 없다로 하겠습니다. 초기 값은 없다. 그러면은 에러 문구를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캐치해서 다 잡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어벌트 이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려나? 뭐일 땐 뭐 이렇게 쓰면 되려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벌트는 사실은 사용자한테 안 보여줘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취소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르는 에러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set 어벌트는 빼고 진행하면 되겠죠. 나머지일 때는 set error message 지금 들어온 에러에 에러의 메시지를 쓰면 어떨까 싶어요. 에러의 valu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러 메시지를 노출을 시켜야죠. 그렇죠.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야. 이지 로딩 했던 것처럼 에러라고 에러 UI라고 할까요? 대충. 예.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존재할 때만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에러 UI를 여기 어딘가에다가 또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에러 URL입니다 하면서 에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에러 메시지 밸류는 없어요. 이렇게 메시지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URL입니다 라고 뜨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대로 살려요. 다시 프로덕트 하고 딜레이 뭐 1초 했다 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다시 돌릴게요. 다시 돌리고 완전 새로 고침했다가 자, 어때요? 존재하지 않는 URL입니다. 프로덕트 프로덕트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에러가 나면은 에러입니다 문구가 뜨는 거예요. 예, 이런 구조로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렇게 성공이다 에러다 로딩이다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상태로 관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에러 상태를 두고 타입을 따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API 상태라는 자료형을 만들어서 뭐 로딩이다 이렇게 석세스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랑 똑같은 건데요. 결국에는 그 스테이트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PI 스테이터스는 set API status 만들어서요. 이때 자료형을 이제 API 스테이터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을 하나 더 둘게요. 아무것도 안 한 거.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API가 성공이 됐다라고 set API status를 그쵸, 성공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API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에러다, failure다. failure를 하는 게 좀 더 나을까요? 예, failure를 합시다. 실패다.
그리고 로딩 중이다는 여기서 같이 로딩 중이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 UI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에러 뭐 아이디 바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띄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더 감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API 스테이터스가 그쵸 로딩이라면 로딩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API 스테이터스가 에러다. failure였죠. failure라면 에러 UI를 보여주고요. API 스테이터스가 success라면 바디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도 지금 사실 동일한 구조인데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한번 해본 겁니다.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걸 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구조는 먹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에러가 났다. 에러를 만들어 볼게요. 에러를 없는 URL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에러가 나겠죠. 이렇게 똑같이 구현이 완벽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에러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응답에 대한 구조를 지금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러 처리 먼저 이렇게 쓸게요. 에러 처리 구조화 API 스테이터스를 따로 관리해서 UI 상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API 스테이터스가 즉 UI 상태죠. 예. 그래서 UI 상태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UI를 하게끔 지금 정리만 한번 싹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응답 상태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죠. 에러가 들어왔을 때 캐치를 통해서 아니죠. 응답 상태 처리는 이제 리스폰스 쪽에서 스테이터스 코드를 체크해서 에러를 던졌죠. 스로우 에러를 했습니다. 이게 뉴 에러에서 생성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잡히는 건 어디 잡히는 거예요? 그쵸? 캐치에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캐치에서 잡혔다. 어싱크 어웨이트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너무 영상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요렇게까지만 일단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잡혔고 에러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에러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404 에러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냥 막 들어오게 되는데 딜레이가 한 7초 정도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요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포스트맨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이 지금 API 서비스가 그래요. 400 에러가 들어오게 되면 배드 리퀘스트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제이슨을 따로 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걸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리스폰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리스폰스에는 스테이터스 코드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똑같이 스테이터스 코드가 400이면 예, 메시지가 들어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때 똑같아요. 제이슨 한 것처럼 똑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리스폰스 제이슨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러 리스폰스죠. 에러 리스폰스 제이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메시지라는 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값이고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의 메시지란 아니죠. 에러 리스폰스의
메시지란 키로 값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없으면은 빈 거다 이렇게 해줘. 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const 에러 메시지, 에러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네, 자 지금 보시면 문제가 이게 지금 리스폰스 제이슨이 프로미스거든요. 그래서 또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이렇게 바로 못 받아요. 바로 못 받고 then을 또 들어간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게 then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얘도 이제 프로미스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같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괜찮아. 어차피 프로미스가 프로미스를 반환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괜찮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또 then을 써가지고 해야 됐던 겁니다. then을 써서 에러 리스폰스가 들어오게 되면 에러 받이라고 할까요? 들어오게 되면 이 구조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때는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throw를 여기서 던져야 돼요. throw new error. 그래서 지금 에러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겠죠. 여기서 이제 얘가 리턴이 돼야 되겠네. 지금 보니까 리턴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럼 서버에서 들어온 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에러가 던져지면 여기서 리턴이 되면서 걔가 받았는데 에러가 던져졌기 때문에 여기가 안 타고 캐치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리팩토링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한다면 요건 다음 시간에 리팩토링 해보자. 일단 에러 제이슨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쭉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 한 내용이 결국에는 네트워크 요청을 우리가 취소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볼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어볼트를 했었죠. 그쵸? 그렇게 되면 내가 가고 있는 API를 취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구조가 이거였죠. 이렇게 구조가 있었죠. 다시 3초로 바꾸고 자 원래라는 API가 호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마운트가 되면서 어볼트를 통해서 취소를 할 수 있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성공이 됐을 때에 대한 API 응답 처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로딩 응답 성공 요거로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로딩 성공이 됐기 때문에 리스트가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쫙.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에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또 따로 담아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에러 처리 부분이었죠. 그럼 에러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스테이터스 코드 에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던지는 에러들. 근데 결국에는 에러 처리는 쉽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API 호출하고 나서 응답이 왔을 때 내가 에러 처리는 다 해요. 한 다음에 캐치해서 마지막에 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받아서 이때 이제 에러 네임이라든지 이런 거로 뭔가 판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처리한 거죠. 그래서 어볼트 에러가 나왔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다른 에러일 때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에러 메시지도 삼고 하는 거로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나 이제 로딩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UI를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구조라면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상태를 API에 대한 요청에 대한 상태를 묶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API 스테이터스라는 다른 자료형을 만든 겁니다. 로딩, 석세스, 페일리어, 아이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얘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뭐 로딩을 보여주고 페일리어라면 에러, 석세스라면 바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로직을 한번 짜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에러 메시지가 올 수도 있다, 서버에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뭐 딜레이를 7천 정도 줬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리스폰스 부분을 받을 때 스테이터스 코드로 판별하신 다음에 적용하실 수도 있다. 한 가지만 더 좀 알려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리스폰스 객체에 OK라는 애가 있거든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똑같은 시나리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200번대만 허용하는 게 OK예요. 근데 보면 아마 여러분 예제를 보시게 되면 200번대가 많거나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되고 아마 서버 환경마다 그 일하시는 것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테이터스 코드로 체크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항상.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200번대로 모든 게 들어왔을 때는 성공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이렇게 처리하셔도 된다. 오케이라면 하는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건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요거였죠. 400번대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리스폰스를 또 제이슨으로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이 제이슨 함수 자체가 프로미스라서 여기서 또 대는 써야 된다. 그래서 에러를 여기서 던지게 되면 얘를 받아서 에러가 던졌기 때문에 여기는 안 타고 이제 캐치 쪽에서 잡게 되는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데이터 파싱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장품 코드죠.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어싱크 어웨이트를 한번 리팩토링 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구조도 보면은 API를 호출하는 거는 이제 모든 페이지에서 거의 다 하게 되는데 이 구조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비대해요. 그러니까 API를 호출하는 코드만 한 60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번 작성하거나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커스텀 훅을 활용해서 좀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도 같이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드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 훅이랑 어싱크 어웨이트 적용하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드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드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